예, 안녕하세요. 이변은 있다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몰카 초범으로 적발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의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최근에 이제 아무래도 뭐 재택을 하다가 이제 좀 코로나도 조금 뭐 사람은 많아지고 있는데 이제 제한되는 것들이 좀 풀어지면서 좀 이제 활동이 많아짐에 따라 그리고 이제 여름이고 이제 뭐 옷이 가벼워짐에 따라 좀 이렇게 몰카를 촬영하다가 적발돼가지고 이제 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뭐 이런 거를 이제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뭐 오늘은 그거에 대한 뭐 간략하게나마 답변을 드리고자 오늘의 주제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예, 우선 몰카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 몰카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처벌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몰카 범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여기에 이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라고 있는데 이렇게 이 죄가 적용돼 가지고 처벌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보게 되면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 또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규정 자체가 성폭법에 적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규정에 보시면 이제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기심에라도 절대 몰카를 촬영하면 안 되고 요즘에 가뜩이나 이제 아무래도 휴대전화나 이런 게 좀 뭐 다들 가지고 있다 보니까 휴대전화를 이용하면은 뭐 좀 쉽게 촬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뭐 실질적으로 상대한테 뭐 신체적 접촉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되게 아니란 생각에 그리고 호기심에 이런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명백히 성범죄이고 그 다음에 보신 것처럼 엄중하게 처벌되므로 절대 몰카를 촬영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그러면 이제 몰카를 촬영해서 적발된 경우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몰카 초범으로 적발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좀 알아보면 몰카범으로 적발된 경우 수사기관은 범죄에 사용된 휴대전화 뭐 노트북도 있는데 뭐 보통 휴대전화죠. 뭐 휴대전화 등을 이물 제출 혹은 영장을 발부받아서 요거를 이제 확보합니다. 요걸 확보한 다음에 이제 디지털 포렌식 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상태에서 조사가 되므로 섣불리 혐의를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어, 디지털 포렌식을 하면 지웠다고 하더라도 이제 파일이 다 나올 뿐만 아니라 이전에 만약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이전에 뭐 다른 뭐 이 걸렸을 때 피해자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뭐 이제 다른 피해자들을 촬영한 부분이 있다면 여죄로 수사가 될 수 있어서 아무튼 적극적으로 좀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의자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 뒤 꾸준하게 반성문 작성해야 되고요. 정기적으로 정식화 진료도 받아야 되고 뭐 심리상담센터 가면 심리상담센터 받아야 되고 이런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한편 뭐 피해자가 특정이 됐으면 특정된 피해자와는 최대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하고 뿐만 아니라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범행을 저지르게 된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꾸준하게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이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점, 그 다음에 이제 초범이라는 점, 이런 거를 좀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주장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촬영한 사진이 뭐 좀 다소 이제 행위 태양 자체가 좀 가벼우면 이제 뭐 검사가 한번 봐주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재판에 올라가더라도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 말 그대로 성관계 동영상을 찍거나 뭐 피해자의 얼굴이 등장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좀 처벌 수위가 높을 수 있으므로 그런 거는 좀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최근에 이제 호기심에 몰카를 저지르는 경우가 최근뿐만 아니라 뭐 계속 문제가 되죠. 몰카 범죄 뭐
어디 화장실에서 몰카가 나왔다, 뭐 공공기관에서 몰카가 나왔다,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해가지고 이제 몰카 범죄가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이제 법원이나 뭐 수사기관 같은 경우는 몰카 범죄가 이제 문제가 된 경우 좀 굉장히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자칫 잘못하다간, 과거에는 뭐 구속을 안 시켰지만 요즘에는 자칫 잘못하다간 구속될 수도 있고, 그러므로 이제 우선 첫 번째는 호기심이라도 몰카는 절대 저지르면 안 되지만, 저 맑은 만약에 몰카를 저지르게 된 경우 이제 뭐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안 찍었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를 가지고 조사함으로 이제 뭐 그렇게 무작정 부인하는 거는 절대 유리한 방향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혐의 인정하고 피해자한테 선처 구하고, 그다음에 이제 피해자랑 원만하게 합의하고, 그다음에 이제 꾸준하게 반성문 제출하고, 그다음에 정식화 진료도 꾸준하게 받고,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거,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거, 피해자한테 피해를 회복했다는 거, 이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야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아니면 법원으로부터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고, 지금 요게 되게 중요합니다. 몰카 범죄는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정말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클라이언트 분들 중에서는 뭐 결과를 결과 어차피 혐의 인정하는데 뭐 변호사님 도움 굳이 필요하냐 뭐 이렇게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저는 아니더라도 저를 아니더라도 이런 이제 몰카 범죄를 좀 많이 다뤄본 변호사님의 도움을 꼭 받으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이제 변호사들 같은 경우는 요런 사건들을 많이 한 변호사들 같은 경우는 요 몰카 범죄 쟁점이 이제 반성하고 있는 점, 계속 말씀드리지만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점, 그 다음에 이제 피해자랑 합의했다는 거, 뭐 그건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서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거를 좀 객관적으로 문제인 자료를 바탕으로 좀 보여줘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반성문 꾸준하게 쓰고, 정신과나 심리상태도 꾸준하게 받으면 그런 거를 이제 간접적으로는 뒷받침할 수 있으니까, 그런 대응,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뭐 이렇게 법률적인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변호사님 도움 받아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뭐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저는 이변에 있다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